또 이 사람들의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장수할까?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제가 늘 4가지 정도를 항상 저도 건강 처방전에 써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법,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수면,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블루존을 보면서 정말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진짜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오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거기에서 편리해져서 더 장수와 행복에 가깝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또 이제 장수 연구를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또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또 유전자를 처음부터 질병이 생길 유전자를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면 부자는 죽지 않고 부자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약간 그 빈부의 격차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줄기세포 맞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뭐 젊고 아름답고 오래 살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블루존을 보니까요, 소득과 이 장수는 상관관계가 더 없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텔로미어 유전자도 길고 더 장수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더 알게 된 것은 정말 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의 태도, 또 가족관계, 사회적인 이런 유대감, 연결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더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식사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 저도 이 부분을 더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식사법이 100점 아무리 완벽해도 내 삶의 태도가 스트레스가 잘 제거가 되지 않고 또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자율신경계가 그럼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제 건강의 요소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더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에 외로움과 고립감이 없고 아주 따뜻한 이런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많이 또 강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사르데냐 블루존은 이탈리아의 한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명의 힘이 덜 작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마을에 이 사르데냐 블루존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이곳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장수하는 백세인의 비율의 무려 10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장수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르데냐 사람들은 이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직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목동들의 식사는 전통적으로도 아주 단순한 식사였습니다. 저도 항상 단순하게 드세요. 또 반찬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단순한 식사가 소화가 잘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늘 강조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의 실제 증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목동들은 하루에 약 1kg 정도의 이제 빵을 먹었고, 우리처럼 정제된 이런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제 통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었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풀을 먹고 자란 양들의 젖으로 만든 치즈를 먹으면서 빵과 치즈, 그리고 약간의 뭐 토마토 정도, 약간의 채소, 이 정도로만 단순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르디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었고 유전자 영향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부부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르디냐 백세인들은 형제 자매의 비율보다 오히려 부부 백세인들의 비율이 더 많은 걸로 봐서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이 유전자가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디냐의 장수인들을 조사했던 이 페스라는 이 학자는요, 500명 이상의 백세인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사르디냐에서는 이 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이제 노인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외부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이 아예 없대요. 자, 그러면 노인들은 다 스스로 건강해서 그렇게 하느냐? 어느 정도 100세가 넘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또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요양원에서 어른들이 건강을 관리한 게 아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르디냐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을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참 우리나라에서 약간 요즘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우리도 옛날에는 문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약간 이런 문화가 다시 좀 살아나야 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르디냐는 가족 중에서도 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서 100세가 넘으면 굉장히 온 마을이 축하하고 가족들의 축하도 받으면서 손녀, 손자, 조카들이 젊은 이 세대들이 이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돌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절대 외롭지 않고 내가 뭐 왜 사냐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노인들이 없고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또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 유지하면서 삶의 자존감이나 목적의식을 충분히 가진 채 이런 걸 이제 노인이 되면 많이 잃게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르디냐의 한 사람 줄리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01세가 되던 해에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큰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면 플랜카드 한번 걸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101살에 101세의 줄리아 고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런 장수했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이 고모를 돌봐주기 위해서 조카 5명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고모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뭐 식사도 챙겨드리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댄 뷰트너가 이 줄리아 고모와 이 가족들을 조카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뭔가 그들만의 세대를 같이 공감하길 원하고 어른들하고는 함께하는 거를 우리 요즘 시대는 조금 좋아하진 않잖아요.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너한테 유익이 있느냐, 약간 이렇게 좀 솔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조카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족이니까요 라는 아주 그냥 심플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르디냐 문화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을 받고 또 장수를 축하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공경하고 서로 돌보는 문화, 이런 문화가 굉장히 깊게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 고독사 뭐 이런 소식들이 우리는 가끔 들려오잖아요. 너무너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공경하고 서로 돌봐주는 문화, 좀 더 따뜻한 이런 좀 유대의 관계가 가족과 또 이런 우리 사회에 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